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 이제 막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 역시 겨울에는 이렇게 하얗게 한방눈이 이렇게 내리니까요. 이제 겨울 맛이 좀 이렇게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겨울은 사만사온이라고 하죠. 그죠? 한 사흘은 쨍하니 추웠다가 또 한 나흘 동안은 또 이제 견딜만 할 정도로 여지를 주면서 또 포근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우리는 인생사 같죠. 그죠? 막 힘들어 하다가도 또 뭐 조금 지나면 또 살만해집니다. 이제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같은데요.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정주 교수의 앙트레블 브런치 콘서트, 예, 차갑고 뜨거운 추상화가, 예, 칸딘스키와 피트 몬드리안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 추상화가죠. 그죠? 예, 추상화는 참 어렵다. 왜냐하면 그림 대상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이렇게 이제,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막 너무 철학적인가? 뭐 너무 개념적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죠? 철학이 예술에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니? 도대체 뭘 그린 거야? 그랬더니 예술이 철학에게 대답합니다. 예술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상상해봐. 예.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추상화는 보는 관람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몬드리안, 추상화가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근데 그 몬드리안은 추상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의 감정은 그 대상 특유의 어떤 외형적인 것에 방해를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조형적으로 재현을 할 때는 추상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뭔가를 그릴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추상이란 말은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두고 나머지는 다 빼라. 다 빼라.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이 본질을 이해하는데 편견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우리 삶도 되게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것 같지만 뭐 군더더기를 다 빼고 보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우리 삶은, 그죠? 삶과 죽음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수직이고 죽으면 수평으로 가는 길이야. 그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심플해지고 또 이제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피트 몬드리안의 이제 1936년에 그린 이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이 작품은요, 몬드리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존 회화에서 볼 수 없었던 원색과 직선으로만 구성된 아주 절묘한 밸런스, 그죠? 또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된 면에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원색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그 추상적인 표현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몬드리안의 그림은 바로 우리 인생의 한 장의 표현이다. 빨강은 에너지 있게 막 활동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 파랑은 그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 창의적인 결과물.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노랑은 그 창의적인 결과에 의해서 느껴지는 순간적인 기쁨. 우리 기쁨은 아주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흰색은요, 그 기쁨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저 무덤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 몬드리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몬드리안의 이런 디자인이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 입생 로랑, 아시죠? 그죠? 명품 디자이너죠.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몬드리안 룩, 이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요. 이 몬드리안의 이런 디자인, 이런 작품들은
근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공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몬드리안은 세계 1차 대전 때 이제 참전을 해서 굉장히 심한 전쟁 후유증을 겪기도 했는데요. 2차 대전을 피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런던으로, 이제 결국은 뉴욕으로,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거점을 옮기는데요. 미국으로 가서부터는 더욱더 이렇게 막 수가 많아지고 또 색채가 더 선명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예, 그래서 작품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작된 것이 또 이제 만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부기우기 작품은 이제 몬드리안이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이 재즈 음악을 듣고 나서 그 음악을 듣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막 네온의 빛이나 뭐 뉴욕의 밤거리 이런 거를 방불게 하고 연상하게 하는 이런 리얼리티가 느껴지게 하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게 이제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의 이제 뭐 최고의 집대성한 작품이다. 그리고 만년의 걸작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추상 화가인데요. 음악을 그린 추상 미술의 아버지 바실리 칸딘스키를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칸딘스키는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화가인데요. 모스크바에서 법과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예,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법대를 나왔잖아요, 그죠? 칸데스키가 추상 미술을 이렇게 탄생시키게 하는 데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야외 스케치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낯선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그렸는지 하고 한참 누가 그렸을까 하고 한참 들여다봤더니 자기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이젤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뒤늦게 알아차린 거죠. 이거 내 그림이네. 이렇게 된 거죠. 순간 그는 사물을 그렇게 정교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선이나 색채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칸딘스키의 그 추상화의 출발점이 돼서 그 이후로 많은 그 추상화 작품을 남겼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칸딘스키라고 하면 공감각의 화가이다. 공감각이 뭐죠?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이런 어떤 그 화가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그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을 이렇게 다 감상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엄표가 막 떠다니면서 거기에 거기에 어울리는 색채가 막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야성적이면서도 막 그 음악의 격정한 음표에 따라서 막 미친 것 같은 선들이 막 자신의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화는 음악이 갖고 있는 그것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칸딘스키의 추상화는 이게 표현주의 경향이 굉장히 짙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색채는 건반이고 눈은 공이다. 그리고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다.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좀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칸딘스키답죠, 그죠? 그의 말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밝은 색채로 음악적이고 역동적인 추상 표현을 만들어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추상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은요, 몬드리안의 추상은 앞에서 그림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정형화된 느낌을 줍니다. 그죠? 수직선과 수평선, 그런 구조로 또 원색의 정방형, 장방형의 배치로서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그의 작품에는 이제 도시의 건축물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막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절제, 뭐 이런 균형, 뭐 이런 것 때문에 몬드리안의 추상을 좀 차가운 추상이다,
예, 이렇게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칸단스키의 추상화는요, 뭔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막 확산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우발적인 특성이 강한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감정이나 또 감동을 비구상적인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는 특징이 강한 추상. 그죠? 그래서 칸단스키의 추상을 따뜻한 추상이다. 뜨거운 추상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둘 다 자신만의 그 추상적인 어떤 시각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뭐 유사해 보이지만,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런 추상화가 또 우리는 인생살이와 또 비슷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사람마다 각자 주어진 어떤 환경과 경험과 또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만의 자유로운 선과 형체, 또 자신만의 색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다면, 아, 이건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죠? 이렇게 차갑고 또 뜨겁기도 한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렇지만 추운 겨울 뒤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시고 힘내자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